안녕하세요. 야매 풀머입니다. 네, 저는 고언어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역시 고언어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고언어 내용은요, 어레이와 슬라이스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어레이와 슬라이스를 좀 나눠서 보려고 했는데요. 이 슬라이스 내용을 보니까 이 어레이를 알지 못하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슬라이스의 개념이 제가 처음에 슬라이스의 설명을 표면적으로 보고서 이해했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선 어레이입니다. 자, 여러분 어레이, 배열, 대부분 프로그래밍을 조금이라도 하셨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부분이죠.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같은 타입의 변수들이 쭉 나열돼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그냥 배열이 있고 다차원 배열들도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먼저는 어레이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언어에서 어레이는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크기죠, 크기. 그리고 인트 타입. 뭐 이런 형식으로 선언을 하면 됩니다. 값을 초기화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하게 되고요. 한번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1, 2, 3, 4, 5 총 5개의 변수값이 들어가 있는 배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열이라는 게 실제로는 어떻게 저장이 돼서 사용되는 것이냐,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슬라이스와 연관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형태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일전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면은 컴퓨터의 메모리상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 우리가 이게 사용하는 변수나 이런 객체들은 그 메모리의 일정 구역에 할당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당을 받게 되면은 각각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배열로 선언하게 되면은 뭐 정확하게 메모리의 어느 영역에 뭐 어떤 주소에 배정이 되는지는 우리가 제어를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예. 물론 제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일반적으로는 그걸 제어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다 알아서 해주니까.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배열을 사용하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다,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의 메모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사각형 형태의 메모리가 있다라고 하고, 이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자, 있고 구역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 구역들의 배열이 이렇게 선언됐다라고 하면은 이 구역들의 이렇게 1, 2, 3, 4, 5, 뭐 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각각 주소값을 가진 메모리 영역이 되는 거죠. 뭐 쭉 아래로도 뭐 메모리 영역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열은 고언어에서 배열은 또 중첩되는 형태로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너무 크면은 넣기가 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뭐 실제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인트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2, 3, 4, 5가 있고
B라고 하죠. B. 6, 7, 8, 9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B 이건 뭐 지워버리죠. 네,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차원 배열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네, 배열 안에 배열들이 있어서 다차원 배열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자, 뭐 배열을 선언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뭐 짧은 배열 선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요. 자,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도 선언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도 선언할 수 있고요. 요 개수를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터럴로 그 사이즈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이냐면은 뭐 인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자,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배열은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시고요. 배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상에 한 가지 타입으로 메모리상에 일렬된 값이 나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는 법을 우리가 배웠고요. 자, 그러면은 이 배열을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덱스를 접근을 합니다. 인덱스를. 자, 인덱스는 그래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한번 살펴보죠. int 1, 2, 3, 4, 5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접근을 할 때는 ln a 0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작은 0부터죠. 항상.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1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덱스 접근 역시 가능하고요. 뭐 이런 형식으로 접근도 가능하죠. 이런 형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뒤에는 길이에요. 길이 0부터 자, 값이 없으면 디폴트로 최대 수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자, 값을 넣으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넣으면 요거는 길이를 얘기합니다. 0 위치 인덱스 0부터 3개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1, 2,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반대로 요걸 지우면 디폴트는 0부터 시작으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여기 앞에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를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길이라고 했죠. 길이가 여기서부터의 길이를 세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1, 2죠. 근데 요거는 3이에요. 길이 3. 그냥 처음부터 세는 거예요. 3. 그러면 얘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요런 식인 겁니다. 3. 얘를 만약에 4다. 그러면 3, 4가 나오겠죠. 네. 그런 거죠. 얘가 만약에 또 적어. 만약에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에러 나죠. 네. 요런 겁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런 형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한데 요런 식으로 잘라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에 부분은 인덱스의 위치
위치값이고 뒤에는 길이다. 길이값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언어에서는 근데 사실상 이 배열을 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슬라이스 형태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슬라이스의 설명을 보면은 다이나미컬한 가변적인 사이즈를 가진 배열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해를 할 때는 단순히 말 그대로 가변적인 배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객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약간은 좀 다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고언어의 슬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배열을 내장하고 있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 고언어에서 설명하는 슬라이스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고언어에서 설명하는 이 슬라이스의 구성 요소는 자, 슬라이스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녀석은 메모리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슬라이스다라고 하면은 총 3가지 구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분이냐? 첫 번째는 배열의 시작 포인터예요. 배열의 시작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이즈, 길이라고 하죠. 사이즈. 그리고 마지막은 캐파, 그러니까 현재 확장되어 있는 최종 캐파를 얘기를 합니다. 캐파.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 렌은 요소가 들어있는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캐파는 이 요소를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도록 메모리를 잡고 있다. 이 포인터 시작 포인터로부터 몇 번째 그 주소 위치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슬라이스는 값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 포인터는 뭐냐? 배열. 네. 배열에 있고, 배열의 시작, 이 위치 주소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렌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처음 시작 주소값, 참조하고 있는 주소값에서부터 값이 2개가 차 있다라고 하면 렌은 2가 되겠죠. 그리고 캡은 이 주소값 포인터로부터 쭉 가지고 있는 나열된 이 주소의 사이즈, 예약되어 있는 사이즈가 5개다라고 하면 캡하는 5인 겁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언어에서 얘기했을 때 이 슬라이스가 다이나믹한 사이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캐파가 존재를 하지만 이거를 넘어가는 데이터의 랭스의 증가, 애드가 생성이 되게 되면은 이 선 예약된 캐파를 넘어가게 되죠. 6이 되잖아요. 6. 만약에 5까지 다 들어가 있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더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캐파를 넘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안 돼요. 원래 배열에서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 슬라이스에서는 이 애드가 발생을 하면은 6 사이즈의 캐파를 가진 배열을 재선언해서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바꿔주는 거죠, 일로.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슬라이스는 내부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우선 요거를 이제 알아볼 건데 슬라이스를 일단 어떻게 선언하는지부터 살펴보죠. 자, 슬라이스는
make라는 것을 가지고서 선언할 수 있어요. 슬라이스다 make. 자, int 배열을 가지고 있다. 자, 벌써 make에서부터 딱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0개. 자, 뭐 예를 들어서 0개다라고 하면 이거는 데이터에 그 실제로 세팅되는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10개다라고 하면은 10개의 길이만큼 세팅을 하는 거고, 마지막이 캐파입니다. 캐파. 네, 10개에 10개. 또는 뭐 실제 값은 하나만 넣을 거고, 저기 뭐야, 예약된 공간은 10개를 가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값을 1로 하면은 제로 밸류 딱 한 가지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배열로 출력이 되지만 0 하나만 세팅된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여기서 이거를 하면은 10개의 0이 나와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더 커, 그러면 에러죠. 캐파를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배열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슬라이스는 이 배열을 참조하고 있는 포인터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리고 슬라이스를 설명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은요. 실제로 이 슬라이스의 아까 설명드린 슬라이스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출력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s프린트 f s프린트 s프린트 f 맞죠? 요거 방식이. 그래서 len d가 있고 cap d가 있죠. cap s가 있고 자, 한번 해보죠. 자, len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n은 실제로 값이 초기화된 값이 들어가 있는 길이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cap은 총 할당되어 있는 예약되어 있는 사이즈의 캐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스를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배열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배열을 참조하는, 그러니까 내부의 배열을 내장한 녀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배열에서 콜론을 이용을 해서 특정 구간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가져오는 녀석이 바로 슬라이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은 O라는 녀석이 있었고, 우리가 만약에 슬라이스다라고 하면은 A에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0부터 3 이렇게 하면은, 자, 1, 2, 3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슬라이스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F로 한번 확인해 보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len d cap, 이 슬라이스라면은 이 캡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래서 len s cap s. 자, info f info. 자, 네. 자, 보시는 것처럼 길이와 캐파 5 총 5개의 예약 공간을 가진 녀석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밌는 걸 한번 보죠. 그래서 실제로 이 s라는 녀석을 가지고서 값을 바꿔 볼게요. 얘도 똑같이 인덱스를 이렇게 접근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0 인덱스를 1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슬라이스는 자기의 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참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A의 배열에 인덱스 0번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S를 출력을 해보면은 12, 3이 나오겠죠. 근데 A를 출력을 해보면은 참조하고 있는 건 실제로는 A의 배열이기 때문에 12, 3, 4,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쵸? 네. 자, 이게 바로 슬라이스의 구조고 개념입니다. 자, 그 얘기인 즉슨즉 무슨 얘기예요? 슬라이스를 그냥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 있대. 얘가 다이나믹한 가변적인 배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캐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넘어가는 사이즈를 실제로 캐파를 넘어가는 배열의 이 크기를 넘어가는 인덱스를 접근하면 에러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012, 3, 012, 3, 4죠. 5를 접근해요. 어떻게 될까요? 자, 패닉이 나죠. 에러가 나죠. 네.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캐파가. 네.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이나믹한 배열이라고 표현을 할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위에는 시작 포인터만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를 증가시키는 캐파를 증가시키는 상황이 되면은 증가시킨 사이즈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 할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장 함수인 fnd라는 걸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s 20 이런 식으로 해서 s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한번 해보면은 요건 에러가 날 테니까 일단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이 S와 S2는 같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처음에 분명 배열 A는 1, 2, 3, 4, 5였어요. 그쵸? 그래서 S2, S는 S의 슬라이스로 가져왔죠. 이렇게 세 개의 인자까지. 그러고 나서 그 세 개의 인자 가져온 거에 20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20을 추가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요 배열에 네 번째 인자를 바꿔버렸죠. 이 상태에선 요 값이 수정된 값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배열 A가 값이 변경됐죠. 자, 왜 그러냐? fnd를 한다고 하면은 뒤에 추가로 붙이는 녀석인데 실제로 배열 우리가 이 s는 3을 가져왔잖아요. 3까지 3개까지. 실제 캐파는 5까지 이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그냥 수정되는 식으로 덮어 씌워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메모리에 할당이 돼서 복사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려면은 자, 5 최대를 가져와서 자, 20을 추가를 하고
자,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새로 과연 복사가 될까요? 자, 그쵸?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쵸? 아까 전에는 이 캐파 안에서 됐을 때는 이 배열 A가 수정이 됐는데 이 캐파를 넘어서는 상태의 그 값의 추가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다른 녀석이 돼 버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캐파를 넘어가는 상태가 되면은 요 값을 복사해서 다른 주소 영역에 더 늘어난 캐파를 잡고서 포인터 위치를 바꿔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다른 녀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0을 한번 바꿔봤더니 배열 A는 변경되지 않았죠. 그리고 S2는 여기에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메모리 어딘가에 캐파 6짜리 배열이 선언돼서 할당이 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구조라는 거를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 그 슬라이스를 사용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 처음에 이 사용되는 캐파를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하는 슬라이스의 영역을 계속 참조하면서 사용을 하다가 특정 영역에서 캐파를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요런 식으로 슬라이스 1번과 2번이 참조하는 배열이 달라져 버려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 캐파를 늘려서 사용을 하다가 이전에 참조하고 있던 배열을 가져와서 보면은 슬라이스를 가져와서 보면은 전혀 다른 슬라이스인 거죠. 작업한 게 반영이 안 된다, 이상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스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로는 값을 가진 배열들을 관리하는 녀석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 배열의 시작 포인트와 사이즈, 길이값, 그리고 캐파를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이다. 그런 객체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다이나믹하게 증가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캐파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복사라는 그 메모리 복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메모리 복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메모리 복사가 일어날 때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전에 참조하고 있는 슬라이스와 이후에 참조하고 있는 슬라이스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게 서로 다른 슬라이스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 잘 감안을 하고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슬라이스라는 녀석은 요런 형태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른 뭐 언어들에서 제공하는 이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뭐 벡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다르게 리무브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내장 함수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는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배열을 잘라다가 붙이는 식으로 관리하는 식의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 슬라이스가 저도 처음에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내장 객체 같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살펴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요거 보신 것처럼 고언어에선 대부분 이 나열된 배열 형식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반환을 해주고 할 때 전부 다 슬라이스 형식으로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이 관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요런 걸 사용할 때 요소가 추가될 때 복사 캐파를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복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코드를 짤 때 실수하는 일이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자, 고 언어에서의 배열 존재를 하고 다중 배열 다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고에서는 대부분의
함수나 이런 것들 사용하고 프로그램 구조상에서 사용할 때 배열 자체를 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슬라이스라는 형식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런데 이 슬라이스 형식은 실제 데이터 값을 저장하고 있는 어떤 객체 같은 개념이 아니라 배열을 내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장하고 있는 요소 형식이다. 그래서 이 슬라이스의 형식은 배열의 시작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길이값, 그리고 캐파 값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요소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요 슬라이스를 이용을 할 때 다이나믹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캐파를 넘어갈 때는 메모리 복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영역의 다른 배열이 생성되게 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배열과 슬라이스를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돌팔이 프로그래머 야매 풀머와 함께 고언어 끝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죠.